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 현직 KTX 승무원 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의견을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철도 및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5년 2월 KTX 2기 승무원으로 임명되어 올해로 14년째 현직에 있습니다. 제가 KTX 승무원으로 열차의 첫 발을 내딛었을 당시에는 현재의 코레일 유통은 홍익회 소속이었지만 2006년 파업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코레일 관광개발로 승무 업무가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통 초에는 사실상 소속을 떠나 승무 업무가 안전 업무임에는 논란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작부터 전반적인 사업 및 교육을 실질적으로 공사 측 관계자가 도맡아 진행하였고 실무에 있어서도 열차팀장의 주관하에 업무 회의를 하고 지시에 따라 열차 내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업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철도공사는 2006년 파업을 기점으로 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은 안전 업무이고 자회사 소속인 승무원은 서비스 업무라며 억지스럽게 업무를 분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억지일 뿐 열차 안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직원은 물론이고 사실상 철도 관계자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공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승무 업무가 생명 안전 업무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승무원의 업무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승무원은 KTX 기준 열차 출발 50분 전에 장비를 점검하고 회의를 마친 후 열차로 향합니다. 열차에 올라 담당 구역의 차내 설비 등을 점검하고 출발 15분 전부터 영접을 시행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되는 좌석이나 차량을 발견하여 사전 조치 및 급하게 편성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22일에도 부산발 KTX 204열차 동력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출발 점검 중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무사히 운행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열차팀장이 출발 전 전기차 점검을 하므로 발견 가능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담당 직원 한 명이 18량을 혼자서 꼼꼼히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고 조기 발견과 더불어 신속한 처리도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담당 승무원이 불길이 커지기 전 담당 구역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조치했기 때문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으며 점검 시뿐만 아니라 영접 중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접 도중에도 고객의 신고에 의해 확인되는 문제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 전 무임승차한 노숙인 등 수상한 사람을 확인하여 철도경찰에게 인계하기도 하고 위에서 승강장 쪽으로 위험물질을 떨어뜨린 경우도 있어 이동하는 고객을 보호하며 경계와 긴장 속에 영접을 시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KTX 승무원은 영접 시 웃으며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차 안에서도 긴장은 연속됩니다. 출발 후에도 검표나 쿠키 제공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 순회로 배전반에 이상 메시지는 없는지, 위험 물건은 없는지, 차내 설비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체크하며 더불어 고객의 표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순회 중 고객이 보내는 신호로 성추행범을 확인하여 철도경찰에게 인계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간 열차에서는 순회 간격을 좁혀가며 더욱 긴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특성상 취객이 많고 위험 요소도 많지만 승무원에게 제압할 만한 권한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승무원들이 취객 등 위험 인물을 제지하려다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야간 열차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한 번쯤 경험해보지 않은 승무원이 없을 정도로 응급 환자가 자주 발생하지만 담당 업무에 앞서 개인적 판단에 의한 기지가 필요할 때에도 서비스 업무라는 억지 분리를 이유로 제약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은 응급 상황마다 승객들을 위해 책임감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경중의 차이일 뿐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 정차역에서 승강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수동 취급법을 알고 있어도 조치할 의무가 없지만 승무원들은 그 일을 해냅니다. 어디까지나 협조 사항일 뿐이지만 정차역에서 짧은 시간 내에 18개의 승강문 확인 및 조치를 한 명의 안전 담당 직원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승무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다니며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운행 중 비상정차 시나 일회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안내 방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방송은 승무원의 업무지만 안전 관련 방송만은 열차 팀장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열차 팀장이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사유나 문안 등을 확인받는 사이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버릴 때도 많습니다. 사내에서 여객 상황반의 승인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어느 순간 직접 연락하는 것도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 전 신설된 서비스 지원반을 통해 다시 여객 상황반의 승인을 받는 등 불필요한 중간 절차를 밟아야 함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이유에선지 자회사 승무원에게는 직접 지급되던 비상약도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고객이 아프다고 하면 열차팀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급할 때는 열차팀장을 직접 찾아 받은 약을 승객에게 전달해드리고 상태까지 지속적으로 살피는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연이은 폭염에 운행 중 냉방고장 사태까지 잦습니다. 이때에도 팀장님과 승무원 2명이 함께 상황을 공유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열차팀장 1명이 18량을 모두 살피며 즉시 조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분리시켜 놓은 업무로 인해 원활한 처리가 어렵고 불편해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비상시 업무 협조라는 명목만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들은 일일이 언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사내 안전을 기본으로 한 모든 업무가 열차팀장 혼자서는 감당 힘든 것을 넘어 불가능하고 협조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고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차팀장과 승무원은 협조 관계가 아닌 한 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열차팀장의 지시 감독을 중단케 하고 비상시에만 상호 간 업무 협조 토론한다는 것은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2013년 동대구역 열차 사고 때에도 대체 근무를 위해 임시 파견된 열차팀장이 승강문 수동 취급을 하지 못해 열차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 수동 취급 후 승객들을 대피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승무원들은 난 서비스 담당인데 이 일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 끝에 조치한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은 단 1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고가 나고 열차에 전원이 나갔을 때 승객들은 승무원만 쳐다보고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승무원은 이 업무가 누구의 업무인지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여 열차에서 탈출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 없이 고객을 돕는 역할을 해냅니다. 그러나 2013년 당시 업무 매뉴얼로 본다면 승무원은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한 것입니다. 동대구역 사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도 승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이 안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 업무는 협조일 뿐이라는 이상한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안전은 업무적 책임을 물어도 큰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최선의 조치를 모두 적절히 해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긴장 상황 모두가 하나인 것처럼 유기적인 협조와 대처가 가능하려면 열차팀장과 호흡을 맞춰 꾸준히 안전교육을 받고 비상 상황에 대처토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철도공사에서는 이런 여러 상황을 두고도 효율적 업무 분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고 혹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예방을 위한 준비는 없이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잠깐 협조해주면 된다는 식의 안일함이 과연 안전제해를 우선으로 하는 철도의 올바른 태도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차 안에서 안전과 서비스로 내일이냐 아니냐를 고민하고 구분짓는 사이 골든타임은 이미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철도공사에서는 나누기도 힘든 안전과 서비스를 굳이 나누어 놓은 것일까요? 도대체 안전이 무엇에게 밀려나 버린 것일까요? 논란의 당사자인 제가 보기엔 불법 파견에 대한 회피가 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급해서가 아닐까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리는 열차 안에서 최고의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객과 한 번 더 눈 맞추고 웃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릎 서비스와 깊숙이 허리 굽혀 인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300km의 속도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최고의 서비스는 바로 안전인 것입니다. 현장 승무원의 마음가짐은 국민과 철도 안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반드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나의 일이고 우리 집안일이라는 생각에서 책임의식이 저절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안전 업무가 내 일이라 생각할 때 비로소 책임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저 서비스 담당이다와 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이다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 충분한 안전교육 및 훈련과 사고의 정립은 안전과 철도 발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현재 KTX 승무원은 분명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교육을 받는 횟수는 간헐적이며 수준 또한 형식적이라서 이런 교육만으로는 제대로 업무 처리를 하는데 많은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업무를 시키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안전 업무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현재 내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업무가 안전 업무인데 안전 업무인 걸 입증해내라고 하니 너무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하고
아무리 너희 업무는 서비스뿐이라고 세뇌시켜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안전 업무인 이상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철도는 아주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임에도 공기업으로서 본을 보이겠다는 국민의 철도 코레일에서는 그 의무를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철도 사업 등 중대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갑자기 끼워 만든 기능으로 떠넘겨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공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한 직접 고용은 대선 당시 대통령의 정책 협약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다. 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과 직업의식으로 당당히 일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안전을 가벼이 여겨 혹시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코레일에서는 이제라도 KTX 승무원의 업무가 생명 안전 업무임을 인정하고 반드시 직접 고용을 통해 진정한 국민과 철도의 안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